자, 지금 드라이버부터 샌드까지 몇 개의 샷을 했어요. 올라가는 궤적을 잘 보시면 제 목을 향해서 든 거예요. 샌드 웨지든 8번이든 드라이버든 내 왼팔은 내 목을 향해서 직선으로 든다예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드라이버는 좀 낮게 들고 샌드 웨지는 높이 들고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채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공간은 없죠. 채가 짧으니까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가까워지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가까우면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드라이버는 셋업이 멀잖아요. 머니까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을 때 목을 향해서 들더라도 스윙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러 백스윙을 낮게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표한 지점은 목을 향해서 드는 거예요. 뭘 치든 간에 샌드든 아이언이든 우드든 드라이버든 간에 목을 향해서 직선으로 들면 돼요. 곡선을 그리면 안 되고요. 목을 향해서 직선으로 들면 돼요. 백스윙 올라가는 길은 되게 단순해지는 거죠. 목을 향해서 직선으로 들어라. 오늘은 백스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궤적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가 된 거예요. 올라가는 길은 목을 향해서 직선으로 가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골프는 백스윙까지가 8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레슨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정말 그 말이 저는 공감이 갑니다. 셋업과 백스윙이 8알이라는 말 정말 와닿아요. 셋업과 백스윙이 이상한데 좋은 다운스윙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궤적만 좀 정리가 돼도 많은 것들이 좀 쉬워질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언과 드라이버, 백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셋업이에요. 셋업을 못 보셨던 분이라면 꼭 셋업 편을 한번 보시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백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시면 좀 연결고리가 좀 있으니까 셋업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 이거는 8번 아이언인데요. 일단 백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테이크백, 테이크어웨이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백스윙 때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왼쪽 어깨와 손목이 거의 동시에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손목을 바로 꺾어서 좀 가파르게 코킹이 되면 좋겠어요. 샌드부터 우드까지 이 잔디에 놓고 때리는 클럽은 다 똑같습니다. 다운블로로 쳐야 되는 거예요. 공을 치고 공의 왼쪽이 최하 지점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확률 높은 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블로로 치는 거예요. 쓰러치는 느낌이 아니라 공을 직접 때리는 형태. 그러려면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가팔라야 되죠. 백스윙은 처음부터 손목을 바로 꺾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올라가는 길은 어차피 목을 향해서 들 거니까 딱 요만큼 반 들었을 때 코킹은 이미 끝났어야 돼요. 제가 지금 백스윙, 이 코킹이라는 설명을 할 때 이 샌드와 우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손목을 꺾는 행위, 코킹이라고 하잖아요. 그 코킹하는 시점을 가장 채가 짧은 이 샌드일수록 빠른 코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우드는 좀 길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자, 얘는 우드죠. 우드는 길잖아요. 우드를 이만큼 짧게 잡고 제가 손목을 꺾어봤어요. 이렇게 채가 짧은 상황에서의 내가 손목을 쓰면요. 이 헤드가 일찍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처음부터 손목을 바로 꺾으면 헤드는 바로 코킹이 되는 거죠. 반대로 길게 잡잖아요. 저는 똑같은 기분으로 코킹을 할 거예요. 똑같은 기분으로 코킹을 해도 채가 길어지면 늦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우드라고 해서 늦게 코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낮고 긴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파르게 바로 드는 거예요. 그래야 공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운블로로 안정감 있게 공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완만한 느낌이 아니라 가파른 느낌의 백스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낮고 긴 거 없어요. 그냥 삼각형을 유지해 놓고 코킹만 바로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백스윙은 가파르게, 다운스윙도 좀 가파르게. 이렇게 백스윙이 가팔라야 다운스윙도 가팔라지니까 처음부터 손목을 바로 꺾어서
우드도 가파르게 들어가야 돼요. 상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무릎과 골반 위주로. 상체는 유지. 배를 돌리세요. 배를. 이렇게. 배가 돌아야 스웨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체를 너무 꽁꽁 잡아버리면 오히려 머리가 많이 움직여요. 골반을 돌리세요. 항상. 그러면 머리가 안 움직여요. 자, 지금 정리할게요. 이 잔디에 놓고 때리는 클럽은요, 샌드부터 우드까지 한 길이에요. 내 왼팔은 내 목을 가린다. 직선으로. 그리고 코킹하는 시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꺾어서 가파르게 항상 목이라는 기준을 향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상체는 하는 거 없어요. 무릎과 골반 위주로. 그 다음에 코킹은 처음부터. 드라이버는 이제 좀 다르죠. 드라이버는 코킹을 좀 늦게 해요.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완만하게 그리고 어퍼블로 올라가면서 공을 치기 위해선 처음에 코킹을 하지 않죠. 드라이버는 단순해요. 손목 코킹 없어요. 처음에. 역시 상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무릎과 골반 위주로 낮고 긴 백스윙. 이런 느낌. 손목 유지해 놓고 허리와 어깨 위주로 낮고 길게 이렇게. 근데 어차피 올라가는 궤적은 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명백한 길이 하나 있는 거죠. 목을 향해서 직선으로 들면 되니까 이렇게. 항상 손은 얼굴에서 멀리. 코킹은 절대 처음에 하지 마세요. 낮고 길게. 올라가서 저절로 코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탑에서. 백스윙 때 힘 빼는 거 너무 좋죠. 근데 팔이 너무 구부러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팔 위주의 백스윙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팔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팔을 피기 위한 경직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직이 있는 거예요. 손은 항상 얼굴에서 멀리. 그러기 위해선 약간의 경직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너무 힘을 빼도 안 된다. 네. 손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손과 몸 사이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간격. 약간의 경직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손목은 최대한 좀 부드러워야죠. 손목은. 그래야 뭐 레깅도 되고 릴리스도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코킹을 한 게 아니라 손목에 힘을 빼면 저절로 나중에 코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손이 항상 몸에서 멀리. 아이언이나 뭐 어프로치는 떨어지는 곳이 그린이니까 스핀, 회전량이 좀 많아야 그린에 떨어졌을 때 안 구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가파르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드라이버는 떨어지는 지점이 페어웨이잖아요. 떨어지면 자꾸 구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완만하게에 대한 설명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킹을 나중에 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낮고 길게. 드라이버만큼은 약간의 스웨이가 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주세요. 드라이버 하나만큼은. 왜냐하면 드라이버는 어퍼블로로 쳐야 되니까. 자, 너무 축이 가만히 있어도요, 다운블로로 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야 어퍼블로로 칠 수 있는 거죠. 다른 채들은 되도록이면 스웨이가 안 되는 게 좋지만 드라이버 하나만큼은 약간 오른쪽에 두고 낮고 길게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오른쪽에 체중을 줬죠. 약간 왼쪽 어깨를 좀 낮고 길게. 그러면 다운스윙 때도 좀 완만하게 들어오니까. 제 영상에서도 꽤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어릴 때부터 골프를 배웠고 가르쳐 왔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백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백스윙은 항상 느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어릴 때도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저도 레슨할 때 백스윙을 항상 느리게 하세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레슨을 좀 해오다 보니까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요, 백스윙을 좀 느리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회전이 잘 이루어져요. 근데 유연성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너무 느리면 오히려 경직돼요. 그래서 제가 레슨하는 분들 중에 유연성이 좀 안 좋고 좀 상체가 발달한 그런 분일수록 백스윙 때 무릎과 골반, 관절을 많이 쓰게 하고요. 그리고 백스윙 속도도 너무 느리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몸에 똑같은 유연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연성이 없을수록, 몸이 딱딱할수록 하체를 쓰시고요. 백스윙을 좀 빠르게 충분히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세요. 유연성이 좋다면 뭐 천천히 해도 되고요. 잘 도실 거니까 유연성 좋은 분들은 하체 잡고 코어 근육 느껴가면서 백스윙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유연성이 안 좋은 분일수록 좀 더 빠르게 과감하게 돌려고 노력해 보세요. 훨씬 더 이완될 것이고 가벼워질 거예요. 저는 템포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요. 느리다고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백스윙이 느려서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백스윙이 너무 느려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유연성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백스윙의 속도를 좀 더 과감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상체가 가벼워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백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이언 우드의 백스윙, 그 다음에 드라이버의 백스윙은 조금 달라야 된다. 공에 접근하는 방식이 가파르게 가느냐, 완만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백스윙의 각도도 좀 달라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네. 오늘 백스윙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공감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